20번째 강의입니다. 20번째, 이번 20번째 강의에서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의 관계,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형용사가 몇 개 있는데, 그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worth라는 형용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목차입니다. 오늘 20강. 20강. 자, 구독자 수가 몇 분 되지도 않으신데,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 하루에 2개씩 유튜브를 올리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 좀 천천히 하루에 1개씩만 올려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루에 1개씩만 올릴까, 아니면 그냥 2개씩 올릴까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혹시 1개씩만 올라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어를 필요하는 것들. 타동사, 전치사, 목적어 필요한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외 일부 형용사가 목적어를 필요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건데, near나 like, opposite, worth라는 형용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near, like, opposite 세 개는 지금 전치사화 되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형용사라고 구분하지 않고 전치사라고 구분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worth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worth는 일단 타동사부터 설명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하다. 그는 죽였다. 목적 없죠? 그래서 목적 없으니까 문장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동사가 자동사화되고 또는 자동사가 타동사화되는 과정이 지금 엄청 그런 추세가 뭐라 그래야 돼? 그런 변화 과정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전번에도 설명드렸듯이 leave A for B 하면 A를 떠나서 B로 가다라는 뜻이죠. B를 향해 A를 떠나다. 근데 그는 서울을 떠나서 도쿄를 향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럼 굳이 그가 서울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서울로 떠난 게 되겠죠. 서울을. 그래서 그는 도쿄로 향했어. 도쿄로 떠났다. 그래서 원래는 타동사였던 것이 목적어가 없어지면서 자동사화 돼버렸죠. 이렇게. 이런 과정 거치는 것도 있고, 이 스탠드가 서 있다라는 자동사인데, 뭐 stood A up 하면 A를 바람맞히다, 세워두다. 세워두다라는 타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현대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가 서로 혼용되니까 반드시 사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의가 조금만 길어질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영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저는 우선 사전을 많이 봅니다. 우선 사전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 2000페이지 될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3번에 The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 이 책 저자들이 콜크라는 사람이 있고, 저자들이 4명인데 콜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소련, 원래가 소련분 같은데 그 사람도 있고, 그린바움이란 분도 있고, 그 4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것도 한 1900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 3권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공부하는데, 그러고 이제 이것만 읽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걸 읽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실력은 없지만 제 것으로 만들려고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영문법을 많이 섭렵하게 됐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동사 go가 견디다, 인주어라는 뜻을 갖네요. 그죠? I can't go his manner. 그 다음에 search A for B. B를 위해서 A를 수색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빠지니까 B를 찾으려 하다가 되죠. 원래는 they search the forest for the missing boy인데 이걸 생각하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들은 그 실종된 소년을 위해 숲을 수색을 했죠. 근데 이거 빼면 그들은 그 소년을 수색했습니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search for라는 수가 나오고, live F는 아까 저기 설명했고. 그래서 이처럼 타동사 자동사가 혼용되니까 아시고 있는 단어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사전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 목적어. 이거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에 he turned the radio on. 그는 타동사죠. 목적어고 이게 부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두 개 자리 바꿔 쓸 수 있죠. He turned on the radio. 이렇게 자리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 만일 목적어가 라디오라는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입니다. 그가 그것을 켰다 할 때는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부사의 구조에서 타동사 부사 목적어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의 구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타동사하고 부사 사이에 넣어줘야지 이렇게 뒤로 빼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on이 부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여기서는 on이 전치사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on이 명사 앞에 붙어 있고 여기도 on도 명사 앞에 같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 on이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하는 방법,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부사란 얘기는 adverb죠. 이 verb란 말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ad는 add란 말이에요. 더하다. 더해진 말입니다. 그야말로 부사예요. 한문으로 부사. 덧붙일 부자. 그러니까 더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사는, 문장 중에 나오는 부사는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단 의미상의 변화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요것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알려면 요걸 빼도 말이 되면 부사겠죠. 그럼 there's a book on the desk. 책이 있다. 책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e turned the radio에서 오늘 빼봐요. 그러면 he turned the radio가 되죠. 이렇게. He turned the radio. 그건 라디오로 돌렸다. 라디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인데 돌려놓았다. 앞뒤를 이렇게 돌려놓았다. 앞이 저쪽으로 가고 뒤쪽이 이쪽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 말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부사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때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목적어인데 이렇게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로 굳혀줄 수가 있다. 바꿔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he put on the coat. 이것이 on이 부사냐 전치사냐? on 빼보세요. He put the coat. 그리고 그 코트를 놓았다죠? 말 됩니다. 그죠? 삼행식으로 말돼요. 그는 코트를 놓았다. 그러니까 on은 부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목적어,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자, take off도 off로 빠지면 he took the shirt. 이 문장은 성립을 안 씁니다만 문법적으로 성립을 해요. 그는 셔츠를 취했다, 가졌다. 그는 그 셔츠를 가졌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도 말이 되니까 이것도 부사.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의 구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put on이 있다란 뜻인데 여기다가는 on's body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A 하면 A를 누구누구의 신체에 접촉을 시키는 on은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만약 코트라면 코트를 누구누구의 신체에 접촉을 시키게 나왔죠. 그래서 on 있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put on이. 그럼 take off는 take coat, 그냥 coat 합시다. 어나 들어가야 되는데 off, 요것도 역시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off는 분리를 나타내죠. 코트를 자기의 신체로부터
취해서 분리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돈이 있다고 테이크오프가 벗다라는 뜻이 나와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수고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뜻이 됐는가. 그래갖고 이러한 것이 왜 이런 뜻이 됐는가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추정이 되면 다른 수거나 다른 표현들이 쉽게 여러분 느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감각이니까 언어는 필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감각을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오프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반드시 일일이 찾아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설명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고 참고서에도 이런 설명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전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사전을 보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목적어를 갖는 형용사가 있다. 자, he's kind면 이거 말 안 되죠. kind는 목적어를 못 취합니다. 그래서 kind가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전치사 to를 빌려오면 돼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동사나 뭐 형용사 따위가 목적어를 갖고 싶다. 그럼 여기 하나 뭐 하나 빌려오자고요? 전치사 하나 빌려오자 그랬죠. 자동사나 형용사가 목적어를 갖고 싶다. 그러면 전치사 하나 빌려오면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는 걸 look at A를 보다. 전치사 오니까 타동사 되죠. 무엇을 보다. 그런데 일부 형용사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한 형용사들이 있다. 그걸 보십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동사가 목적으로 가질 수 없죠.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 오니까 말이 되죠. 넘어가서. 아까 위에서 말한 near, like, opposite, 그 다음에 worth라는 이 4개의 형용사는 반드시 목적으로 필요한 형용사인데 요건 지금 전치사화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20살에 가깝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가게. 그의 집은 그녀의 사무실 가까이에 있다. near가 to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near, to 없어도 상관없어요. near가 동사로도 쓰이죠. The vehicles near the parking lot. 그 자동차들은 주차장에 가까이 왔다. 이런 것도 반드시 사진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상했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opposite 원래는 형용사인데 지금 전치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posite to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to를 갖다 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kind to me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야, kind 다음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kind는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to 하나 전치사 가져오죠. opposite든 원래는 요 to가 없는 형용사, 목적어로 갖는 형용사인데 일부 사람들이 opposite가 이런 kind처럼 일반 형용사, 즉 목적어를 못 갖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to를 갖다 붙여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또 맞다 치자. 그래서 opposite, 여기 지금 opposite하고 여기 near는 한정적 용법이죠. 근처에 있는 가게, 반대 방향. 그 다음에 opposite가 또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밝음은 빛은 어둠의 반대이다. 그래서 이게 명사죠. 또 like도 원래는 형용사였는데 전치사 됐습니다. 그래서 별 같은 눈, ice야 됩니다. ice. 별들 같은 눈들. 그 다음에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아버지 닮았다. 그 다음 원래 feel like ing 점프를 설명드렸는데 feel like ing, like는 원래 형용사예요. She feels happy. 그는 행복하게 느낀다. 형용사죠? 그녀는 뭐뭐처럼 느끼다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뭐뭐처럼만 나오면.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인데. 그래서 명사에 상당하는 명사가 오든지 또는 명사구가 오든지 그래서 동명사가 왔죠.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어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는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이것이 형용사 보호 이렇게 분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는 나처럼 보인다. 이게 like는 목적어로 필요하니까 I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 나처럼 그녀는 금발이다. 이것도 목적격 와야죠. 주격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she's a teacher just like you and me.
그녀는 선생이다. 마치 너와 나처럼. 그런데 she's a teacher like I and you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like는 목적으로 갖는 형용사 또는 전치사죠. 원래는 she's a teacher like I and you are teachers로 쓰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like가 as의 대용으로 쓰이니까 뭐뭐처럼. 근데 인칭이 여러 개 인칭, 3인칭, 2인칭, 1인칭이 섞여 나올 때는 대부분 3인칭, 2인칭, 1인칭 순서로 옵니다. 그래서 I and you보다는 you and I가 훨씬 좋아요. 여기 you and I가 훨씬 좋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네. You and I are teachers. like가 as의 대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like를 as 대용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흔한데 이게 이제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법학자들한테. 그렇게 쓰지 말자. 그런데 미국 영어는 뭐 인포멀, 포멀 안 따지고 막 많이 쓰는데 인포멀 학원 스타일에서 as 대신 like를 쓰기도 하고 문어체에서는 like를 안 쓰고 as를 많이 씁니다. 두 문장 다 맞는 문장이에요. She can't write as you. 요거 뭐뭐 하곤 했다죠? 이게 write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녀가 썼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글을 못 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like, as 대신에 like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녀가 I가 돼야 되는데 like가 전치사화 되다 보니까 미가 오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she's a teacher like I and you 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다고 못 보지만 이 어감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입에 쫙 안 달라붙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어색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여기에 맞는 말일 겁니다. like I said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as I said. 자, no one is willing to take the responsibility like I do. 나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 책임을 떠맡으려고 기꺼이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떠맡으려 하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like가 as의 대용으로 쓰인 것. 그 다음에 또 like는 as if의 대용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as하고 거의 똑같은 뜻인데 이건 가정법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I acted as if I couldn't. 나는 그 사람 말을 못 듣는 채 했다. 못 듣는 것처럼 행동했다. 근데 여기에다가 as if 대신에 like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아직은 콜로키얼이다. 아직은 구어체다. 아직은 구어체로 취급을 합니다. He treats me as if I was his sister. 그는 마치 내가 지 여동생인 양 나를 취급한다. 그래서 as if 다음에는 가정법이죠. 내가 지 여동생이 아니니까 가정법 가고 나오고 내가 그를 들을 수 있는데 못 들은 것처럼 했으니까 가정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전치사화 됐으니까 이처럼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as의 대용으로 볼 때는 주어 동사의 개념이 있으니까 반드시 주격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no one can write like she 이건 안 됩니다. she를 쓰려면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절의 형태를 주어 동사까지 절의 형태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ike는 이제 원래는 전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very라는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도 가능해요. like 형용사니까. 그래서 like, more like. She looks more like me. 그녀가 더 나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더 닮았다. 누구보다. then 뭐 그녀의 동생보다 뭐 이 정도 나오면 그래서 like가 형용사니까 비교급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치사로서의 as하고 like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He spoke as a leader of man. 그는 인류의 지도자로서 연설했죠. 그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like는 마치 지가 인류의 지도자인 것처럼 지도자가 아닌 것이 그래서 뭐뭐 방식으로 이때 like는 in the manner of 뜻이고 이때에서는 지도자 자격으로니까 in the capacity of의 뜻입니다. 그래서 as하고 like가 전치사로 쓸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속사 할 때는 여기서처럼 이 like가 as의 대용으로 쓰는 접속사의 경우에는 의미는 거의 똑같죠. 자, 그래서 지금 like하고 near하고
그 다음에 아파지트는 원래는 형용사였는데 뒤에 뭐를 필요로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형용사였는데 지금은 전치사화 됐으니까 별로 뭐 따지고 자시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용법이 있다로만 아시고 이제 중요한 게 worth입니다. 자, 여기서 worth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worth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의 다른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worth reading 썼죠. 그 다음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worth reading을 썼습니다. 그러면 worth는 형용사인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형용사다 목적어가 동명사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worth 다른 거 아까 opposite나 그 다음 니에 같은 형용사가 뭐 됐죠? 전치사화 됐죠.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인데 전치사의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worth가 전치사의 맥락에서 보니까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오죠. 아니,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죠.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설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지금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그대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한 3초 동안,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정지시켜서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This book is worthwhile read. This book is worthwhile reading인데, 이때 while은 시간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예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왜 명사냐? For a while, 잠시 동안이라는 수고 있죠. 이게 명사니까 어가 붙잖아요. 명사 앞에 그 시간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예요. 이 책은 시간을 근데 무슨 시간? 읽을 만한 시간. 그러면 while이 명사니까 명사로 꾸며주는 게 투부정사예요? 아니면 동명사예요? 투부정사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은 진주예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요것도 진주. 이 책을 읽는 것은 이게 가주어. 그러면 이 책을 읽는 것은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맞지요? 그런데 동명사가 가주 이틀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점벌 시간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틀리고 이건 맞고. 그 다음 요건 진주어 가주어를 다 빼보니까 진주어를 빼고 가주어 빼보니까 worth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맞는 게 좀 복잡한데 1번 문장에서는 이제 써보면 worth reading이 맞고 그죠? 그 다음에 worthwhile to read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it가 나오면 it is worth worthwhile to가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설명 들었듯이 무지하게 복잡하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래서 맞고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문법을 모르니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6문장을 다 알아서 씁니다. 그냥 그래서 원칙은 요 세 개만 맞는데 1, 2, 3번 중에서 각각 A, C, 2번만 맞는 거예요. 근데 B, D, F도 그냥 맞다고 친 거예요. 그럼 뭐만 틀리냐? 자, worth 다음에 동명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오든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그 다음에 진주 가주 개념이 투부정사든 동명사에 상관없이 worth의 목적어만 해결이 되면 다 맞는 걸로 쳐져요. worth의 목적어 while, 여기도 worth의 목적어 while, 여기는 worth의 목적어가 동명사, worth의 목적어 투부정사 다 맞는 걸 칩니다. 단 이것은 지금 진주어고 가주어고 진주어 가주어 빼니까 worth의 목적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worth의 목적어 없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틀린 문장. 지금 요 6문장은 다 맞는 문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 3문장만 맞는 문장. 근데 지금은 6문장 다 맞는 걸로 이해 가셨죠? 그래서 worth의 용법에서 이게 맞고 틀리고를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사 다음에는 투부정사 오면 안 된다. 그 다음 while은 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투부정사에 동명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가주 이틀을 갖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한 셈이 됐죠. 그래서
여기 문자, 여기 지금 설명이, 방금 드린 설명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의 설명, 2의 설명, 3의 설명, 4의 설명. 그래서 4의 설명에서 4번에 나온 두 문장은 두 개 다 틀린다. 그 다음 이제 worth 다음에 y가 붙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형용사예요. 그냥 목적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의 경우에는 worthy of를 씁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시죠. 한정적 용법은 he's a worthy gentleman. 이 훌륭한의 뜻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자다. worthy members of the community. 지역사회의 훌륭한 사람들, 구성원들. 그런데 여기서 of가 없으면 worthy는 목적어를 못 갖는 형용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kind 다음에 the loan이라는 명사가 따라오는 꼴이 되어버리죠. 여기 전사 하나 와야겠죠. 그래서 뭘만 가치가 있는 할 때는 worthy of가 됩니다. 그래서 worthy는 of까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행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네가 그 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be worthy of라고 수거를 외우죠. be worthy of. worthy는 목적어를 못 갖는 형용사니까, 일반 평범한 형용사니까 당연히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뒤에 명사가 오르면 전치사 하나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worth는 그렇지가 않다. 자, 그래서 worth의 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문법을 이렇게까지 막 꼼꼼히 따져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법을 공부하고자 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독해를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영리하게 해보자 해서 문법이라는 편법을 끌어오는데, 이 문법의 원리랄까 이런 이치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른 문법들이 더불어서 쉬워져요. 문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니까 그 이치를 따지지 않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문법이 응용도 안 될 뿐더러 실제 독해 과정에서 그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신경을 안 쓰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조금은 과다하다 싶다 정도로 깊게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전반적인 것을 다른 부분도 좀 쉽게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적어를 필요하는 것들, 그 다음에 worth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20강입니까? 20강? 이게 20강 같은데? 아니, 요것이 20강이고, 다음 시간이 21강이 돼야겠죠? 다음 시간은 21강인데, 20강이네요, 21강. 전번에 예고해드렸듯이 다음 21강에서는 목적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21강에서는 목적어의 종류, 자, 보름 목적어, 동종 목적어, 상호 목적어, 관유 목적어, 또 이중 목적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강 때 뵙겠습니다.